또 테슬라도 1.3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판매가 부진하고 세금 공제 혜택도 절반으로 준다는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35.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82,43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포함해서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 3와 모델 Y의 전체 출하량은 10월보다 14.3%는 증가했어요. 특히 같은 기간에 경쟁업체 중국의 BYD는 모두 30만 1378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반대로 3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중국에서 BYD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판매가 연간 목표 올해 180만 대였습니다. 여기에 미달할 전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법 개정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세금 혜택이 절반으로 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테슬라 주가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ING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최소 6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이미스 나이틀리 ING 이코노믹스 수석 전략가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뚜렷한 둔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소비지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시장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ING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0.25%씩 낮춰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가 최소 4차례 더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2.5%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의미예요. 앞서서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연준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의식해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2.75%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나 페드의 인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인하폭 역시 시장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0.25% 여기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투자자들의 눈길은 오는 12일, 13일 FOMC 마지막 회의죠. 이 직후 공개되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12일, 매달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발표되고 있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 12일 밤 10시 30분에 장 열기 1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또 이틀 후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또 마지막 금리 결과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7차례 연속으로 3.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내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금리는 2.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3.5%에서 2.5%로 1% 정도의 금리가 내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 8월쯤에
기준금리를 0.25% 낮출 것이란 예상이 나왔어요. 이어서 분기마다 0.25%씩 추가로 낮춰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주 4일부터 8일 미국 노동부의 11월 고용보고서와 민간 고용보고서, 구인 이직보고서 등의 주요 고용지표가 공개됩니다. 고용 수요 둔화가 확인될 경우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일에 10월 구인 이직보고서, 8일에 11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미국의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보다 19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0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15만 개 늘었고 실업률은 3.9%였습니다. 10월까지 12개월간 비농업 일자리의 평균 주가 건수는 25만 8천 개였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미국의 페드 중앙은행 위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달에 다음 주 12, 1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5%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1회 이상 인하할 것으로 본 확률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1회 인하할 확률은 80%를 넘어서면서 대세 의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12월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률이 1년 중 11월 지난달 11월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4월이었고 세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인 달이었습니다. 12월이 1950년 이후 72년간을 보면 12월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평균 1.5%, 1.4% 상승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의 차트 분석 책임자가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하는 것과 달리 올해 상승분을 내년에 모두 까먹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비록 올해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내년에는 약세장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차트 분석 책임자 제이슨 헌터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뉴욕 주식시장은 하강을 피하지 못한다면서 주식시장 수익률 지표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 3,500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500이면 크게 폭락하는 것입니다. 비록 침체의 골이 깊지 않고 완만하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고전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연준이 내년에 인하에 나서면 후년 2025년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올해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3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S&P 500이 오늘 현재 4,569까지 올랐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의 투자은행 기업이 JP모건에서 내년도 S&P 500 지수가 3,000까지 하락해서 다시 작년처럼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